다시 공유물 분할 설명 이어갑니다.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이 분할에 대한 의사 합치가 안 돼 법원에 공유물 분할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우선 현물 분할의 방법이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이는 공유물을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잘라서 소유하게 하는 게 가능한 경우 택하는 방법입니다. 일필지의 토지를 2인이 같은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면 대상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측량하고 가치를 평가해 같은 지분을 보유한 2인에게 두 개로 나눠진 대등한 가치의 토지를 분할해 줄 수 있으므로 현물 분할의 방법이 선택될 겁니다. 다음 쇼츠에서는 현물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토지이긴 하지만 모양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나누더라도 동등한 가치를 지닌 두 개의 토지로 만들기 어렵거나 도로와 접하는 부분이 좁아서 그 도로 부분을 2인이 모두 소유할 수 있도록 나누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인데도 현물 분할의 방법이 적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아파트나 상가와 같은 건물 대부분은 건물 내부의 용도에 따른 구획이 나누어 있고 등기의 문제도 있으므로 현물 분할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겠지요. 이처럼 현물 분할이 어려울 때 경매 분할의 방법이 적용됩니다. 경매 분할은 공유물을 경매에 붙여 경락대금에서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이 공유 지분에 따라 나눠 가지도록 내리는 방법이에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경매는 보통 시세보다 낮게 매각되므로 공유자들 모두에게 손해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는 현물 분할의 한 방법으로 대금 분할이라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금 분할이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에게 적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다른 공유자가 보유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경매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너도 나도 모두 손해이기 때문에 여력이 있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분할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도 반드시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판결에 기한 경매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다음 쇼츠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경매 분할로 판결이 선고되면 반드시 경매가 진행될까요? 정답은 NO입니다. 경매 분할로 인한 판결이 선고되거나 경매로 분할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경매 절차가 반드시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공유자 중에 1인이 경매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경매 분할의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만약 경매가 모든 공유자에게 손해가 된다고 같이 인식을 한다면 협의로 경매를 하지 않고 공유물에 대한 분할도 가능한 것이겠지요. 가끔 이 부분을 모르시고 경매 분할 판결이 나오면 당연히 경매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드려 보았어요. 다음에는 공유물 분할을 하지 않고 오래 방치해도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공유관계에 있는 이상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공유물 분할 금지를 약정할 수 있긴 해요. 그런데 공유관계를 너무 장기간 방치하면 다른 공유자들이 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해 공유자의 숫자가 너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자 중 1인이 사망했는데 그 상속인으로 5인이 있고 이런 공유자가 몇 명이 되면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때 피고가 수십 명에 달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의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공유관계를 정리해 두는 게 바람직해요. 저도 영종도 옆에 신도 땅이 공유인데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